지금의 내가 엉망이라고 느껴진다면 휘파람을 되찾아줄 책 3권. 안녕하세요. 다들 오늘 직장생활 어떠셨나요? 하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쭈구리가 되어 돌아오는 날도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리는 내 이름에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날도 있죠. 그런 날은 유난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날 있잖아요. 제가 이 책들을 직장 다닐 때 알았더라면 감정 컨트롤이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분들께 끓어오르는 흥을 불러일으켜 보겠습니다. 이 책들은 부자아빠 청울림 선생님이 추천하는 100여 권이 넘는 책 중에 고른 3개의 책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버스인데요. 먼저 이 책은 1, 2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 다른 이야기로 전개가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다른 대다수의 자기계발서들과는 다르게 이 책은 마치 소설처럼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더라고요. 버스 운전기사 조이와 삶의 프로불평러였던 조지가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내와는 이혼 직전, 회사에서는 평가가 밑바닥, 꼬일 대로 꼬인 조지에게 조이는 행복한 삶을 사는 10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요. 한 개씩 읽을 때마다 내 삶에 적용시켜보고 내 안에 숨어있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조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그 버스를 당신 뜻대로 조종하지 않는다면 절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없어요. 당신이 당신 버스의 운전사가 되지 않는다면 늘 누군가 다른 삶의 여행길에 끼어 탈 수밖에 없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고 싶은 만큼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자기한테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착각에 빠진다고 말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책입니다. 혹시 영화 어바웃 타임 보셨나요? 시간을 되돌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돌아갈 수 있는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그 주인공의 아버지 역시 아들과 같은 능력이 있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삶을 망쳐버렸다고 생각하는 날에 다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서 완벽한 하루를 살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 아들은 유난히 힘들었던 어느 날 다시 아침으로 돌아가 조금 더 완벽하게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상사에게 깨진 후 오히려 동료와 장난치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바쁜 업무에 테이크아웃을 위해 들린 빵집에서도 점원과 눈을 마주치며 친절한 감사의 미소를 보내죠. 그렇게 하루를 다르게 살아보면서 주인공도 알게 됩니다. 삶의 태도와 에너지는 바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유난히 지치는 날 일부러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밝게 인사하고 다니면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더 커질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10가지 방식을 알면 삶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조차 그만 읽고 싶어도 그만 읽을 수 없는 책, 에너지버스입니다. 두 번째는 심플하게 산다인데요. 제목을 들으니 어떤 책일지 감이 오시나요? 저도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 또 집에 있는 물건 버리라는 내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한마디로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라는 교훈을 던져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책은 그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살면서 시대와 조화를 이뤄가되 자신의 삶에서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가 필요한데, 물건과 몸, 그리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리할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예시까지 들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마음인데요. 나를 바로잡는 것이 그 어떤 지식을 얻는 것보다 나를 훨씬 더 자유롭게 한다. 이 문장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고독을 느끼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에 잘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면 이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해요.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건 쉽게 말해 어떤 규율을 만드는 건데요. 나와의 작은 게임이죠. 내가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힐 때 딱 10초만 우울해하고 집에 있는 가장 근사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누군가 원망스러울 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떠올려 본다. 등등. 이런 식으로 자신을 다스리면서 나를 위한 규율을 찾고 나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 나 혼자 서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필요한 부분을 먼저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백만장자 메신저인데요. 이 책은 무기력에 빠져 혹은 우울감에 빠져 나라는 존재가 한없이 개미만해질 때 읽으면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은 제 인생 책 중 하나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평생 끼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궁극적인 주제는 나의 경험을 돈으로 파는 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책의 저자인 브랜든 머처드는 20대 때 끔찍한 차사고를 겪게 됩니다. 거의 죽다 살아난 브랜든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정말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았는가? 주변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들에게 감사했는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삶의 목적이 있었는가? 늘 떠올리게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열정과 목적이 이끄는 삶을 만들어주기 위한 길을 택하게 됩니다. 누구나 반드시 자신만의 영감과 지혜가 있기에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나처럼 평범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없애주는 책입니다. 예전에 제가 첫 취업 에세이 책을 썼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바로 어떻게 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계기와 책을 쓰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했던 나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궁금한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이 책 안에는 이렇게 나의 경험을 전파하는 소위 메신저로서의 모델을 구축하는 10단계 방법과 백만장자들의 생각법 5가지, 실제 메신저가 되었을 때의 실전 노하우 7가지 등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모두 필기하면서 읽어도 좋을 법한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지닌 가치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까지 3권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이 책을 딱 한 번씩이라도 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긍정을 향해 각도를 틀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태사를 꿈꿀 땐 이음이었습니다.